네, 홀짝 박사의 주도주 꿀팁 순서입니다. 와우넷의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제가 첫 말머리에 시장이 굉장히 좋군요라고 또 던졌던 때가 어쩐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피는 심리적인 지지선, 3천선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네. 결론적으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트리플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한국 증시 상당히 좀 힘든 환경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밑꼬리 달고 이렇게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주 후반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금리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금리가 발작을 하면서 이 전 세계 성장주들이 희청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 급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새벽에 마감 뉴욕 증시에서 국채 금리 또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성장주들, 즉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오늘 보였고요. 자, 이 여파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증시 하락 출발했는데 또 중국 증시마저 오늘 개장과 함께 하락을 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장중에 개장과 함께 한 2.7%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장중에 2,930선이 살짝 깨졌다가요. 다행히도 지금 중국 증시가 빠르게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지금 코스피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최근 1년에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중심에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꿈틀대면서 지금 성장주들이 희청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가 좀 정상화될 조짐이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성장지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좀 수급이 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국에 특히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테슬라나 뭐 애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성장 섹터, 흔히 말하는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요. 자, 이들 기업들이 희청되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또는 뭐 바이오라든가 여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이러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성장 섹터들이 좀 시가총 상위 기업들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금리가 꿈틀대면서 미국 증시 내에서 나스닥이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직격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 좀 위안을 찾는다면 자, 코스 기준으로 해서 2,950선 이하는 사실 밸류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코로나 위기 때 코스피가 거의 뭐 1950선이 깨지는 1500선이 깨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조금 제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만 놓고 보면 지난해 3월 달에 1500이 깨졌던 증시가 사실 쉬지 않고 1년간 올라서 연초에 이제 3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으니까 살짝 좀 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막연한 유동성의 힘만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의 합이 한 105조 정도 지금 낸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도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늡니다. 올해 한 14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또 2차 전지 쪽 뭐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보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 전망이 더 밝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60조를 좀 넘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해 대비 올해 또 올해 대비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 국내 상장기업들 실적도 꽁충꽁충 늘 것 같긴 한데 자, 문제는 요걸 좀 반영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요 시간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연간 한 100조 볼 때 중심선은 2,000포인트, 160조 볼 때 중심선은 3,200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에 코스피가 한 160조를 조금 넘길 것 같다라는 얘기는
올 하반기 지수가 요걸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요 160 정도 벌면 지수의 중심 밴드가 어디냐면 3,200포인트고요. 보통 시장 수급에 따라서 아래 위로 10%, 어찌 본다면 2,900에서 한 3,500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런 밴드입니다. 제가 3,200에다가 줄을 이렇게 쭉 끊어놓고 보게 되면요, 결국 하반기에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연초에 이제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미 요걸 갖다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계속 가자니 좀 비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또 떨어지면 또 싸 보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수급 상을 감안하면 하반기는 그래도 요 위에서 좀 등락이 나올 가능성, 어찌 본다면 지수 밴드로 본다면 3,100에서 한 3,500, 600 사이 요 안에서 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떨어지자면 또 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장은 지금 급락도 없지만 아쉽게도 상반기 급등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아마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이 한 5, 6월까지는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박스권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단 뭐 3,000포인트가 깨지면 뭐 당시 악재는 많이 쏟아지겠지만 지나보면 또 3,000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3,200에서 아래 위로 10% 했을 때 아래선이 2,900포인트입니다. 2,900포인트가 깨져버리면 주가 측면에서, 밸류 측면에서 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2,900에 가까워지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코스피가 2,930선이 살짝 깼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빠졌다 올라오는 게 조금 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하는 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확하게 시장을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만 호흡을 길게 한 1, 2주 정도를 내다본다면 지금 코스피가 3,000 미만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950선 이하에서 머무는 기간은 좀 극히 짧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짧게 빠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초반 정도에는 3,000 위에 올라서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별로는 뭐 당연히 지금 시장의 관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주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현대건설 같은 이 건설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 이 백신 접종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성장주는 좀 고개를 숙이는 반면에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또는 뭐 백화점 할인점 같은 유통업체들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아주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에 이들 강세에 합류하지 못했던 건설주가 지금 후발주자로 이번 주부터 좀 꿈틀대고 있는 게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도 가만히 보면 이 글로벌 경기 정상화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수급이 정상화되는 부분을 일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을 수가 있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 쪽도 좀 뭔가 좋은 소식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 좀 들어오른 가치주 가운데서는 건설주에 좀 관심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